포토샵 열어주시고 바로 지난 시간에 작업을 갖다가 시작했던 파일에 오픈 눌러서 바로 수행평가 1차 본인 이름 마이너스 수행평가 1차 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난 시간에 이렇게 기본 파일 이미지를 이렇게 열어서 작업을 했었는데 요걸 갖다가 밑에 깔아놓고 그죠? 기본 이미지를 깔아놓고 요 위에 그대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벤치마킹. 네, 그래서 벤치마킹 방식으로 작업을 할 텐데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글씨, 그죠? 글씨들을 좀 바로바로 가져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글씨 파일이 어디 있느냐? 바로 포토샵에서 여시면 안 돼요. 포토샵에서 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뭐 넷피시라든지 또는 탐색기 있죠? 노란 거 폴더 클릭해서 바로 여러분들 다운받았던 문서 글씨 있어요. 글씨 수행평가 1차에 저장해 놓으셨죠? 글씨. 네, 글씨를 갖다가 요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시되 만약 연결 프로그램이 뜬다면 메모장으로 연결 프로그램이 뜨신다면 메모장으로 해서 열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파일은 포토샵으로 여시면 안 돼요. 바탕화면에서 넷핏이나 그 기타 탐색기를 이용해서 들어가신 다음 여러분들 폴더에 들어가신 다음 바로 메모장을 바로 메모장 형식 파일을 바로 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글씨를 갖다가 선택해서 복사하고 포토샵에서 갖다 붙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끄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고 일단 포토샵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화면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요 포토샵에서 바로 위에 오는 이미지, 그죠? 위에 오는 이미지 구성을 할 텐데 일단 요걸 갖다가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확대, 그 다음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좀 아래로 좀 내려주시고요. 됐죠? 그래서 위에 오는 이미지가 좀 잘 보이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 바로 이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하죠. 이 이미지 비슷한 걸 갖다가 이 이미지 비슷한 게 어디 있느냐? 바로 파일에 오픈을 갖다 눌러주시고 바로 여러분들 다운받았던 파일 중에 이미지스라고 하는 압축 파일이 있습니다. zip이라고 해서 압축 파일, 요 zip 파일은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풀게 되면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가 생성이 될 겁니다. 됐죠? 그 이미지스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바로 타이틀 이미지라고 있어요. 타이틀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네, 그 이미지를 열기 눌러주시고요. 열기 눌러주세요. 됐죠? 그럼 바로 이렇게 떠요. 이걸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그대로 어떻게 가져가느냐? 바로 컨트롤 A는 전체 선택이 되겠고요. 네, 전체 선택. 그러나 컨트롤 C는 복사, 그죠? 그런 다음 바로 위에 탭 본인 이름 마이너스 수행평가 1차라고 하는 거 클릭하시고 바로 이렇게 전면에 이미지 잘 보이는 상태에서 바로 컨트롤 V 되셨죠? 그런 다음 바로 왼쪽 도구틀의 무브 툴, 즉 까만색 화살표 맨 위에 있었죠? 도구틀 맨 위에 화살표 있습니다. 그걸로 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 컨트롤 T 눌러주시고 컨트롤 T 됐죠? 그런 다음 Alt Shift를 누르시고 Alt Shift 오른쪽 상단 조절점을 갖다가 바깥쪽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늘려주세요. 적당히 대충만 눌러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누르시면 안 돼요. 꽉 차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적당히만 눌러주세요. 됐죠? 그런 다음 대충 엔터 눌러주시고 컨트롤 마이너스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화면이 조금 작게 살짝 더 작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라는 부분에서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바로 레이어 1 여러분들 갖고 오신 레이어입니다. 그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오파서티라고 있어요. 오파서티 그죠? 이 오파서티를 50%로 낮춰주세요. 50%.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반투명해지면서 바로 뒷배경이 겹쳐 보이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런 다음 바로 무브 툴로 대충 이미지 비슷한 위치에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안 맞아요. 네, 대충 맞춰 주시는 거예요. 대충. 됐죠? 네, 대충 맞춰 주신 다음에 바로 컨트롤 T를 눌러서 바로 Alt Shift 누르고 사이즈를 갖다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좀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요. 좀 살짝 최대한 비슷하게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크기 위치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딱 안 맞아도 돼요. 정확하게. 됐습니까? 이 사이즈가 조금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됐나요? 다 되었으면 바로 엔터 눌러주시고요. 엔터. 됐죠? 그런 다음 바로 화면 오른쪽 내렸어요. 오파서티를 100. 오파서티를 100. 됐습니까? 그런 다음 좀 더 이미지를 늘릴 거예요. 이미지를. 근데 전체적으로 늘릴 건 아니고요. 일부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늘려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선 설정에서 늘릴 거예요. 안내선. 위쪽은 정해져 있어요. 위쪽까지 늘리는 게. 근데 아래쪽은 어디까지 늘려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쪽을 안내선 설정할 텐데 안내선은 바로 요 위에 자 있죠. 자. 만약 자가 없다면 컨트롤 R을 갖다가 눌러서 자가 보이게끔 해주시고요. 됐죠? 그 다음 자 숫자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마우스 오른쪽.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단위가 나와요. 다른 단위로 되어 있다. 픽셀 클릭. 픽셀로 되어 있다. 픽셀 그대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런 다음 바로 자 중간에서 클릭 앤 드래그 해서 바로 요 원본 이미지가 거의 밑에 바짓단이 사라지는 구간. 그죠? 글씨 바로 좀 위에 바로 요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네, 요 정도까지는 늘어나야 돼요. 요 정도까지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안내선 설정을 좀 해 주시고요. 요 밑에만 하시면 돼요. 밑에만. 바짓단 밑에만. 됐습니까? 네. 그런 다음 바로 화면 오른쪽 내렸어요. 백그라운드 눈 끄세요. 네, 백그라운드 눈 끄세요. 그런 다음 바로 네모 선택 툴로 바로 위에부터 가겠습니다. 위에부터. 위쪽부터 가도록 하죠. 바로 위로 가서 패턴은 빵이어야 돼요. 패턴은 빵이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런 다음 바로 네모 선택 툴로 위로 올라가서 패턴은 반드시 빵이어야 돼요. 그런 다음 바로 화면 왼쪽 상단 바깥쪽에서 바깥쪽이죠. 바깥쪽에서요. 바깥쪽에서부터 클릭 앤 드래그해서 바로 요 모자 쓴 모자 바로 위쪽을 요렇게 영역 잡아서 선택합니다. 모자 건들면 안 돼요. 네, 모자 살짝 위쪽이에요. 됐습니까? 클릭 앤 드래그해서 모자 위쪽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얇은 부분. 됐습니까? 그런 다음 어디로 가느냐? 바로 에디트에 바로 쭉 내려와서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이라고 있어요. 뭐 요걸 쓰나 프리 트랜스폼을 쓰나 거의 유사한데요. 아무래도 요걸 갖다 쓰게 되면 조금 더 뭐랄까요? 변화율을 적게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찌그러진 걸. 됐죠? 그래서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을 클릭하시고
됐죠? 이때는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확대하셔도 됩니다. 틀이 잘 안 보이시면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확대하셔도 되고요. 바로 이렇게 틀이 잘 보이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가운데 위쪽의 조절점을 아래가 아닌 위쪽에 위쪽 가운데 위쪽 조절점을 위로 쭉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로 쭉 올려서 맞춰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다 되셨으면 엔터. 네, 그럼 이렇게 늘어나면서 맞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선택 해제 컨트롤 D 그런 다음 바로 밑으로 내려가셔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네모 선택 툴로 바로 화면 왼쪽 아래 바깥쪽에서 클릭 앤 드래그해서 영역을 잡으실 때 바짓단만 여기 웃돌이 걸치면 안 돼요. 바지만 선택합니다. 되셨나요? 그런 다음 바로 에디트에 마찬가지로 컨텐츠 어웨어 스케일 네, 눌러주시고요. 가운데 아래 조절점을 이용해서 바로 안내선까지 이렇게 늘려주세요. 안내선까지 쭉 늘려주세요. 됐습니까? 다 되셨으면 엔터. 그 다음 선택 해제. 됐습니까? 네. 그런 다음 바로 백그라운드 눈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하신 다음 저장 파일의 세이브로 저장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다 되셨다면 바로 아래쪽, 그죠? 아래쪽 작업을 할 텐데요. 아래쪽에 싹 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라는 부분에서 바로 레이어 1, 여러분들이 갖고 와서 편집한 이미지, 네, 이 이미지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레이어 아래로 쭉 내려갑니다. 레이어 아래로 쭉 내려가세요. 거기에 FX라고 보이실 거예요. FX 보이십니까? 그 FX 바로 오른쪽에 한 칸 오른쪽에 네모 사각형이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마스크예요. 그걸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하얀 판이 붙어야. 하얀 판이. 이때 다른 데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갑니다. 하얀 판이 붙으면 하얀 판이 선택이 됩니다. 바로. 선택되어 있다라는 표시는 그 외곽에 틀 표시 있죠? 격자 틀 표시. 요게 선택되어 있다는 표시예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 바로 왼쪽 도구 틀에 그라디언트 툴 색깔 점점점 변하는 툴 있었죠? 네, 그걸 클릭해 주시고 클릭. 그런 다음 바로 화면 위로 올라와서 에디트 밑에 색깔띠 있어요. 네, 색깔띠 중간을 클릭. 색깔띠 중간을 클릭. 그런 다음 바로 이 그라디언트 에디터의 위쪽에 왼쪽으로부터 세 번째 겁니다. 요게 기본형. 요게 기본형이에요. 블랙 화이트라고 해서 검정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거. 네, 요걸 선택한 다음 오케이 눌러주시고 됐죠. 그러나 그 색깔띠 오른쪽에 그라데이션 종류는 첫 번째 겁니다. 라이너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거. 됐죠. 그런 다음 그 오른쪽 쭉 가다 보면 오파서티는 100, 오파서티는 100, 그 오른쪽에 리버스는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되셨나요? 네, 리버스는 체크되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런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검정색이 들어가면 해당되는 레이어를 투명하게 바꿔버리고요. 하얀색이 들어가면 이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됐죠? 그래서 바로 이 검정색이 시작, 하얀색이 끝이기 때문에 바로 이 검정색 부분의 시작이기 때문에 요 바지단 아래, 즉 안내선 부분부터 쉬프트를 누르고 바로 웃돌이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요. 여기까지 네, 쭉 이렇게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도 시작되는 부분 있죠. 그거까지 그어 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래쪽에 싹 사라지게 되죠. 됐나요? 바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다 되셨다면 바로 본격적으로 글씨 작업을 해 보도록 하죠. 네, 글씨 작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미지가 가려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바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레이어 1 여러분들이 작업한 이 이미지 눈 끄시고요. 눈 끄세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 바로 오른쪽 위 화면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바로 프레이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여하튼 요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 요걸 작업할 건데 요게 작은 글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글씨들. 그래서 화면을 좀 확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확대. 그런 다음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을 아래로 좀 당겨 주시고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요 모양도 있네요. 이 모양은 안 하셔도 됩니다. 모양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됐죠? 그러면 일단 이 글씨 그리고 그 다음에 TM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폼스라고 되어 있는 글씨 요걸 작업할 건데 먼저 요 FUEAR ZA라고 되어 있는 요 글씨부터 하도록 하죠. 이 글씨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아까 메모장 있었죠? 메모장 열어놓은 거 밑에 보면은 밑에 띠에 메모장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 거기에 맨 위쪽에 바로 글씨 보이실 겁니다. 네, 이 글씨를 클릭 앤 드래그 영역 잡아서 선택. 한 줄만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나 복사 컨트롤 C 복사해요. 그러나 바로 포토샵으로 다시 넘어오도록 하고요. 포토샵. 네, 거기서 왼쪽 도구 틀에 T자 있었죠? T자 글씨 됐어요. 그런 다음 바로 화면 위로 올라가서 글씨 서체는 조금 이따 바꿀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서체는 바로 오른쪽에 글씨 크기 있죠? 글씨 크기가 너무 크면 안 돼요. 그래서 글씨 크기를 적당히 줄이도록 할 텐데 어느 정도까지 줄이느냐? 한 24 정도. 됐나요? 그래서 24pt로 그 다음 그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A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anti alias라고 해서 글씨 표면 처리. 얘는 옆에 클릭해서 none만 아니면 됩니다. 샵, 크리스, 스무스, 스트롱 아무거나. 됐죠? 이때 샵을 갖다가 많이 쓴다라고 했었고요. 샵을. 그다음 그 오른쪽에 정렬 방식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거 왼쪽 정렬 있죠? 예, 요 첫 번째 걸로. 그다음 그 오른쪽에 바로 색깔 나옵니다. 색깔. 그 색깔을 클릭해 주시고 클릭. 그다음 가운데 아래 코드 넣는 부분이 있어요. 밑에 숫자나 코드. 요게 F 6개. 네, F 6개. F 6개가 하얀색입니다. 하얀색. 그래서 두 개씩이 세트고요. 네, 그 처음 두 개가 R, 레드. 두 번째 두 개가 G, 그린. 마지막 두 개가 블루, 파란 색깔입니다. 그걸 조합해서 0부터 9까지, A부터 F까지 그런 숫자들, 문자들을 조합해서 색깔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일단 F 6개를 했다면 OK 눌러주시고 바로 이 글씨 위에 위쪽에 클릭하세요. 위쪽에 클릭. 됐나요? 그런 다음 바로 거기다가 쓰시면 돼요. 바로 대문자로 바로 FUERZA 컨트롤 V 누르면 되는데 아까 복사했었죠. 네, 컨트롤 V. 네, 컨트롤 V 누르시면 돼요. 네, 깜빡했네요 제가. 네. 쓰실 필요 없이 그냥 컨트롤 V. 네. 됐죠? 네. 그런 다음 컨트롤 A 됐습니까? 그런 다음 바로 서체 바꾸도록 하죠. 바로 화면 위로 올라가서 서체명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선택해서 바로 없애버리고 ARI. 네, ARI. 네, 그래서 아리얼 블랙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리얼 블랙. 그게 가장 두꺼운 서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글씨 크기도 좀 조정을 하고 싶은데 글씨 크기요. 어느 정도 글씨 크기를 조정하느냐.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바로 위에 글씨가 24인데 조금 작은 듯 싶죠? 그죠? 그래서 얘를 30까지 높여보도록 하죠. 30까지 높이니까 가로 길이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가로 길이가. 그러면 얘가 비슷하게 맞는지 높이가 비슷하게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떻게 확인하냐? Move 툴 아니에요. Move 툴 아닙니다. 바로 이 글씨 선택된 부분 아래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생겨요. 글씨 선택된 부분 아래쪽 좀 떨어뜨려서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살표 표시가 생깁니다. 이때 클릭 앤 드래그해서 글씨를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글씨가 조금 작은 듯 싶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글씨를 위로 올라가서 이번엔 30이 아니라 36. 그랬더니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죠? 가로폭도 그렇고 세로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살짝 눕혀져야 돼요. 그죠? 비스듬하게 눕혀져야 돼요. 근데 아리얼 블랙은 눕히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제적으로 눕혀줘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T 됐죠? 그런 다음 이 글씨가 조금 더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바로 캐릭터 창 밑으로 내려오시면 파우스 볼드, 강제 볼드와 그 옆에 강제 이탈릭 있죠? 이 두 개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그러면 좀 더 두껍고 이탈릭체로 살짝 눕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 바로 마우스를 글씨 영역 아래쪽에 갖다 둔 다음 클릭 앤 드래그해서 첫 번째 F자를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의 맞죠?
혹시 안 맞으시는 분? 글씨가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시는 분 계신가요? 막 간격 조절이 막 두양 커서 잘 모르겠다. 다 이렇게 되시나요? 네. 이렇게 되셨다면 바로 왼쪽 도구 틀의 무브 틀 까만색 화살표로 바꾸시고 됐죠? 그런 다음 요 대충 위치 첫 번째 글씨 맞춰서 배치시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글씨 기준으로 배치시켜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다 되셨으면 이번엔 오른쪽 위에 오는 TM. 이 TM도 마찬가지 메모장에 있습니다. 메모장이 있어요. 그래서 메모장 가신 다음 바로 TM을 클릭 앤 드래그 선택, 그런 다음 복사, 그런 다음 바로 포토샵으로 돌아오셔서 포토샵 바로 왼쪽 도구들의 T자 클릭하시고 서체 바꾸시면 안 돼요. 서체 바꾸시면 안 됩니다. 글씨 크기나 그런 거 다 바꾸시면 안 돼요. 왜? 기존의 글씨가 대부분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글씨가 바뀌어 버립니다. 기존 글씨가. 그래서 바로 글씨를 갖다가 쓸 때는 반드시 요 떨어뜨려서 근처에 클릭하시면 안 돼요. 좀 떨어뜨려서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TM이 붙겠죠. 그런 다음 클릭 앤 드래그 하신 다음에 바로 캐릭터 창에서 밑에 파웍스 볼드와 파웍스 이탈릭은 해지해 주시고요. 됐죠? 네. 그런 다음 글씨 크기 서체 조정할 텐데 캐릭터 창에 보게 되면 대부분 방금 전에 영문을 바로 썼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이용했던 아리얼 블랙이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 됐습니까? 그 오른쪽에 서체 오른쪽에 옵션 값 조정하는 거 있어요. 그죠? 그 옵션 값 조정하는 거 옆에 화살표 클릭해서 바로 네귤러로 바꿔주시고요. 그럼 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글씨 크기는 대략 6 정도로 줄여주시고 6 정도. 그런 다음 무브틀 아니에요. 그대로 글씨 영역 밑에 마우스 갖다 댄 다음 화살표가 나오면 클릭 앤 드래그로 이렇게 근처까지 보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조금 작네요. 그죠? 조금 작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팔로 하면은 팔로 하는 게 낫겠네요. 네, 8pt로 됐습니까? 그래서 8pt 맞춰놓고 무브틀 까만색 화살표로 바꾸신 다음 위치 조정을 해서 비슷한 위치에 맞춰놓으시면 돼요. 이때 키보드 방향키 좌우 또는 상하 방향키로 위치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다 되셨으면 이번엔 어드밴스드 폼스라고 하는 거 바로 메모장으로 가서 어드밴스드 폼스 글씨 그대로 선택, 클릭 앤 드래그 영역 잡아 선택, 복사 컨트롤 C. 그런 다음 바로 포토샵으로 돌아오셔서 왼쪽 도구들의 T자 클릭하시고 어드밴스드 폰스 밑에 아래쪽에다가 클릭, 그런 다음 컨트롤 V 됐죠? 그런 다음 컨트롤 A, 그런 다음 캐릭터 창에서 바로 서체 크기를 12 조금 작네요. 네, 14로 하도록 하죠. 14로 하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맞게 될 겁니다. 됐죠? 바로 이렇게 한 다음 무브틀 까만색 화살표를 바꾸시고 바로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F자가 먹네요. F자가. 됐죠? 대충 위치에 비슷하게 맞춰주세요. 됐죠? 다 되셨으면 바로 파일에 세이브 저장
됐죠? 그런 다음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적당히 마이너스 눌러서 이렇게 바로 화면 축소 하신 다음 바로 화면 오른쪽 내역에 레이어 1 있었죠? 레이어 1 눈 켜보세요. 눈 켜보세요.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예요. 글씨가.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게 벤치마킹이긴 한데 실질적인 벤치마킹은 아니고요. 네, 실질적인 벤치마킹은 바로 글씨 서체까지 찾아내셔야 돼요. 비슷한 서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체를 갖다가 계속 바꿔가면서 비슷한 서체를 찾아내고 바로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글씨 서체라든지 글씨 크기라든지 또는 자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여기에 메모를 해 놓으셔야 돼요. 메모를. 근데 어디다 메모를 해 놓느냐? 뭐 말풍선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그렇게 알아보기 쉽도록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보기 쉽도록 그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메모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스타일을 갖다 비슷하게 구현할 때 쉽게 정보를 갖다 볼 수가 있겠죠. 아, 요거는 글씨 서체가 몇이고 뭐고 자가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어떻게 되고 네, 그대로 정보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용해서 글씨를 적으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벤치마킹이에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작업을 해봤고요. 그 다음 밑에 가도록 하죠. 일단 화면 오른쪽 레이어 1이 눈 꺼져 있어야 되고요.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레이어 1이 눈 꺼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리본, 그 다음 따뜻하고 편하다, 그리고 플로어 경량, 앨런 베스트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본부터 바로 메모장으로 가서 바로 리본 글씨 있죠? 그죠? 그 글씨를 클릭 앤 드래그 영역 접어 선택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 포토샵으로 돌아가서 바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의 맨 위쪽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T자 클릭하시고 T자 클릭 바로 위에 리본 바로 위에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됐나요? 상당히 작게 들어가네요. 네, 컨트롤 A 작아도 상관없어요. 네, 그러나 글씨 크기부터 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크기를 캐릭터 창에서 48 정도로
되셨나요? 그 다음 서체는 대부분 아리얼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 아리얼 레귤러 오른쪽에 바로 옵션 값 옆에 화살표 눌러서 바로 블랙으로 됐죠? 블랙으로. 네, 그런 다음 보니까 글씨가 뭐 조금 큰가요? 네, 조금 큰 것 같네요. 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바로 화면을 갖다 좀 확대를 해서 바로 요 글씨 영역 아래쪽에 마우스 갖다 낸 다음 바로 클릭 앤 드래그해서 첫 번째 글자를 맞춰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를 맞춰보니까 거의 비슷한 듯 싶기도 하고 살짝 크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이 첫 번째 글자 맞춰놓고요. 이거 조정을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 어떻게 조정하느냐? 바로 자간, 그죠? 자간 조정부터 할 텐데요. 바로 캐릭터 창에서 글씨 크기 설정하는 부분 오른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글씨 크기 조정하는 부분 오른쪽 아래가 되겠습니다. 요게 자간이에요. 요게. 그래서 이 자간을 좀 줄이도록 할 텐데 일단 마이너스 50 정도로 마이너스 50. 네. 그랬더니 줄긴 주는데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마이너스 100까지 네. 그랬더니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 같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 마이너스 100을 갖다가 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간 줄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마이너스 150, 200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글씨가 겹쳐요. 거의. 글씨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때는 되도록이면 아래 그 글씨 자간 설정한 부분 아래 가로 크기 조정하는 거 있어요. 네, 이걸 먼저 95 또는 90 정도로 줄이고 그 다음에 자간 조절하는 게 낫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일단 얘는 마이너스 100으로 맞춰놓고 왼쪽 도구 틀에 무브 툴 까만색 화살표를 바꾸시고 바로 위치 바로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해서 조금 조정을 해 놓도록 하죠. 서자가 좀 틀리다 보니까 좀 잘 안 맞긴 하네요. 한 요 정도 맞춰 놓도록 하죠. 됐죠? 다 되셨으면 이번엔 따뜻하고 편하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글씨가 리본이 48이기 때문에 따뜻하고 편하다는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면 메모장 가서 따뜻하고 편하다 그대로 선택. 그런 다음 복사. 그런 다음 포토샵으로 가셔서 포토샵. 바로 T자 왼쪽 도구대 T자 선택. 그런 다음 아래쪽 빈 여백에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됐죠? 그런 다음 컨트롤 A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한글이 써지게 되면 영문 쓰다가 한글이 써지게 되면 굴림체로 바뀌게 됩니다. 굴림체. 그래서 요거 좀 두꺼운 서체로 쓸 텐데 두꺼운 서체는 맑은 고딕 볼드로 할 거예요. 맑은 고딕 볼드. 그래서 바로 서체명의 선택에서 얘를 없애고 맑은 고딕 만약 캐릭터 창에서 잘 서체가 안 보인다 그럼 위쪽으로 올라가서 서체 조정을 해주세요. 이 캐릭터 창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네. 됐죠? 그래서 맑은 고딕 볼드 됐나요? 그런데 맑은 고딕 볼드 해놓고 보니까 조금 얇은 것 같은데 일단 크기 조정부터 하겠습니다. 크기는 72로 되셨나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얇은 것 같긴 하네요. 바로 이럴 때는 바로 밑에 파웍스 볼드 캐릭터 창 밑에 파웍스 볼드 그럼 좀 더 두껍게 됩니다. 두껍게 돼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0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 살짝 눕혔네요. 눕혔다면 바로 파웍스 이탈릭까지 됐습니까? 그런 다음
무브틀 아니고 글씨 영역 아래쪽에 마우스 갖다 댄 다음 화살표가 나오면 클릭 앤 드래그해서 바로 이렇게 맞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따 있죠? 따 처음 글자 그것만 맞춰주면 돼요. 처음 글자에 맞추시면 됩니다. 처음 글자 되셨나요? 그럼 거의 맞네요. 마이너스 100이. 맑은 고딕이 없는 경우는 왼쪽 도구틀의 무브틀 까만색 화살표로 바꿔주시고요. 까만색 화살표. 맑은 고딕이 기본 서치이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는데 이게 영문으로 나오면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까만색 화살표로 바꾸신 다음에 에디트에 쭉 내려와서 프레퍼런스라고 있어요. 프레퍼런스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조금 올라가다 보면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타입. 프레퍼런스의 타입. 이 타입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 포토샵 처음 설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대부분 한글도 영문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맑은 고딕 못 찾아요. 됐죠? 타입. 이 타입에 타입 옵션에 보게 되면 세 번째 Show Font Names in English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한글도 다 영문으로 나와요. 영문 형식으로. 그래서 요거 체크를 빼고 OK 누르신 다음 바로 맑은 고딕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네, 맑은 고딕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맥킨토시는 맑은 고딕이었다면 적당히 비슷한 두꺼운 서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IBM 쪽은 윈도우 자체에 맑은 고딕이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만 바꿔주시면 맑은 고딕을 쓸 수가 있는데 아마 맥은 없을 수 있어요. 맥은. 그래서 맥은 뭐 일단 비슷한 다른 서체로. 근데 마땅히 한글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네, 일단 지금은 그 굴림체나 도둠체로 써두시고요. 바로 수행평가날 오셔서 그거는 맑은 고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수업 수행평가 진행할 때 시간을 어느 정도 충분히 드릴 거니까 그때 좀 바꿔주시면 돼요. 됐죠? 그런 다음 이번엔 플로어 경량 웰럼 베스트라고 하는 글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바로 메모장으로 가서 메모장 바로 플로어 경량 웰럼 베스트 마찬가지 선택 클릭 앤 드래그 다 선택하셔야 돼요. 다 됐죠? 그런 다음 복사 컨트롤 C 그런 다음 바로 포토샵으로 가셔서 포토샵 바로 T자 이용해서 바로 아래쪽 빈 여백에 클릭해 주시고 네 그런 다음 컨트롤 V 됐습니까? 그 다음 컨트롤 A 그 다음 바로 아래쪽에 마우스를 글씨 영역 아래쪽에 마우스를 갖다 댄 다음 화살표가 나오면 이렇게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붙여 보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됐죠? 네. 붙여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요 보니까 글씨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붙었어요. 그죠? 글씨가 좀 너무 붙은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 T자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럴 경우는 바로 자간을 갖다가 좀 조정해서 즉 자간을 뭐 마이너스 50이다. 그죠? 마이너스 50이다 해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5까지 내려볼까요? 네. 마이너스 25까지 내리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네요. 됐죠? 바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 이번엔 웰론 베스트라고 하는 부분, 웰론 베스트, 이 웰론 베스트만 따로 선택을 하신 다음, 웰론 베스트만 따로 클릭 앤 드래그 선택하신 다음 바로 화면 위로 올라가서 바로 글씨 색깔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씨 색깔 바꾸는 부분, 그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됐죠? 그런 다음 가운데 게이지 맨 위쪽으로 됐죠? 그런 다음 왼쪽에 빨간색 부분 있죠? 그죠? 빨간색 부분 요 귀퉁이 모퉁이 부분을 클릭, 모서리 부분 근처를 클릭, 그럼 빨갛게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나요? 빨갛게. 그런 다음 오케이. 그런 다음 왼쪽 도구틀의 무브틀 까만색 화살표로 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 컨트롤 마이너스 눌러서 전체 화면이 잘 보이도록 위쪽 화면이. 그런 다음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레이어 눈 켜보시면 바로 이렇게 보이시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저장, 컨트롤 S. 되셨나요? 컨트롤 S. 네, 그럼 여기까지 된 거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러분들 그 맨 아래에 있던 원본이 정답 화면이 아니라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요 화면이 정답 화면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시면 요게 비슷하게 나오게 되겠죠. 뭐 이미지 크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살짝 다른 거는. 네. 됐죠? 그다음 그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플로어 경량 웰런 베스트 글씨가 또 나오네요. 일단 화면 오른쪽 내에서의 맨 위쪽에 글씨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모장으로 가서 메모장 바로 이 플로어 경량 웰런 베스트 글씨 방금 썼던 거 아래쪽에 또 있습니다. 근데 요건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요. 띄어쓰기 그거 잘 선택을 해서 한 줄만 선택해서 복사. 그런 다음 바로 포토샵으로 가시고 포토샵. 그런 다음 바로 왼쪽 도구들이 T자 선택하시고요. T자 선택 됐죠? 그런데 일단 글씨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바로 플로어 경량 웰런 베스트 위쪽에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됐습니까? 이렇게 까만색으로 혹시 다 나오시나요? 까만색으로. 혹시 하얀색으로 나오시는 분? 글씨가 잘 안 보인다. 다 이렇게 나오시나요? 네, 오케이. 보겠습니다. 컨트롤 A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캐릭터라고 하는 창에서 밑에 파웍스 볼드와 바로 파웍스 이탈릭, 네, 둘 다 해지해 주시고요. 해지. 그 다음 글씨 크기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글씨 크기를 48 정도로 되셨나요? 48 정도로. 그런 다음 바로 요 글씨형의 아래쪽에 마우스 갖다 댄 다음 화살표가 나오면 바로 풀자, 그죠? 이 풀자를 먼저 맞춰주세요. 네, 풀자를 맞추니까 거의 맞네요. 크기는. 그죠? 그럼 가로 자간만 설정하면 될 것 같아요. 자간. 그럼 일단 마이너스 100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0. 그랬더니 거의 딱 맞네요. 됐나요? 네. 그런 다음 왼쪽 도구틀의 무브 툴 까만색 화살표로 바꾸시고, 그 다음 요 색깔이 원래는 까만색이 아닙니다. 까만색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맞추려면 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까만색으로 그냥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냥 까만색 쓰시면 돼요. 굳이 회색을 안 바꿔도 됩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 저장, 컨트롤 S 저장. 됐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요거 밑에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요게 이름을 보시면 그 해당장 내에 있는 데 들어있어요. 그 움직이고 싶다면 요걸 움직이고 싶다면 요게 선택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밑에 3 컬러와 그 다음에 요 가로선, 그죠? 그리고 웰런 라이트 베스트라고 하는 영문, 요 여태까지 봤던 영문하고 조금 틀립니다. 요거. 그리고 요 작은 글씨들, 뭐 3 컬러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작은 글씨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씩 써 보도록 하죠. 네, 바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의 맨 위쪽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왼쪽 도구들의 T자 클릭해 주시고요. T자 클릭. 그런 다음 바로 메모장으로 갑니다. 메모장. 네, 메모장으로 가서 바로 3 컬러라고 하는 거 있었죠? 3 컬러. 그대로 선택. 클릭 앤 드래그 영역 잡아 선택하시고요. 바로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C. 그런 다음 바로 포토샵으로 돌아와서 포토샵 바로 풀로 경량 웰럼에서 좀 떨어뜨려서 아래로 좀 떨어뜨려서 클릭합니다. 빈 여백에. 그런 다음 컨트롤 V 붙여놓고요. 됐죠? 그 다음 바로 일단 조금 큰 것 같아요. 글씨가. 그래서 글씨를 조정할 텐데 바로 컨트롤 A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A. 그 다음 바로 요 서체가 문제인데요. 서체. 이걸 아리얼체로 바꾸느냐? 요게 아리얼체는 아니에요.
R열체 바로 맑은 고딕으로 쓰시면 돼요. 맑은 고딕. 그래서 이 대부분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이 영문을 갖다가 대부분 한글로 그냥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귀찮으니까. 일일이 또 R열체를 바꿨다가 다시 맑은 고딕체를 바꿨다가 귀찮으니까 그냥 통일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맑은 고딕체로 쓰되 볼드로 바로 글씨 크기라든지 그런 거 좀 조정할게요. 일단 자간부터 바로 영문 같은 경우는 자간을 거의 빵으로 씁니다. 빵으로 써요. 그래서 자간을 일단 얘를 빵으로 됐죠. 그 다음 글씨 크기를 조금 줄일 거예요. 예, 글씨 크기를 36까지 줄여 보도록 하죠. 36까지 됐죠. 그런 다음 바로 마우스를 글씨 영역 아래쪽에 마우스를 갖다 둔 다음 화살표가 생기면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 맞춰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거의 맞죠? 그죠? 거의 맞습니다. 그 다음 다 맞았다 그러면 왼쪽 도구 틀의 무브 틀 까만색 화살표로 바꿔주시고요. 네, 이때 엔터나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싹 다 없어져 버립니다. 됐죠? 그 다음 바로 가로 짝대기 있네. 짧은 짝대기. 요건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왼쪽 도구들의 T자 아래, T자 밑에입니다. T자 밑에 꼭 눌러서 바로 밑에 라인 툴이라고 있어요. 라인 툴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라인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되셨나요? T자 밑에 꼭 눌러서 라인 툴 선택. 그러나 위로 올라가서 에디트 밑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이때 뭐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바로 첫 번째 쉐입으로 됐습니까? 그런 다음 그 옆에 색깔 있죠? 필 옆에 컬러 클릭해 주시고 필 옆에 색깔 클릭하시고 그 화면 오른쪽 위에 바로 컬러 여러 개 섞인 것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걸 컬러 피커라고 하는데 그걸 클릭하시고요. 클릭. 그런 다음 바로 가운데 아래쪽 코드 얘를 빵 6개 됐습니까? 그런 다음 오케이. 그 다음 그 오른쪽으로 가서 색깔 선택한 부분 오른쪽으로 가서 오케이 누르시고 그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점선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 점선 모양으로 있다 클릭해서 맨 위에 실선 있죠, 실선. 네, 맨 위에 실선. 네, 요걸 클릭하시고 만약 요걸 클릭했을 때 바로 요 위에 스트로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색깔이 채워진다면 이 스트로크는 옆에 색깔 클릭해서 바로 빨간색 사선 위쪽에 빨간색 사선 요걸 클릭해 주세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 그 오른쪽 쭉 가다 보면 바로 웨이트라고 있어요. 웨이트. 이게 두께. 라인의 두께예요. 그래서 1이면 상당히 좀 얇은 거고요. 여기서는 2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런 다음 그 라인 화면에 보이는 라인 아래쪽에 바로 요거 십자 모양 요 첫 번째 요 세로 짝대기 부분 십자 모양 세로 짝대기 부분을 요 왼쪽 끝에 맞춰 놓으시고요. 라인 왼쪽 끝에 아래쪽에 Shift 누르고 클릭 앤 드래그 예, 가로로 비슷하게 그어주세요. Shift 누르고 가로로 클릭 앤 드래그 바로 비슷하게 그어주세요. 그런 다음 바로 무브 툴 까만색 화살표로 바꾸시고 바로 얘를 위치 옮겨주시고요. 이렇게 이때 미세 조정은 키보드 방향키 위쪽 또는 아래쪽 방향키로 미세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 다음 그 밑에 웰런 라이트 베스트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왼쪽 도구들의 T자 또 클릭해 주시고 그런 다음 바로 메모장으로 갑니다. 메모장. 네, 메모장으로 가서 바로
요 웰런 라이트 베스트라고 하는 영문 클릭 앤 드래그 영역 잡아서 선택하시고 복사 컨트롤 C. 그런 다음 바로 포토샵으로 가신 다음 포토샵 바로 웰런 라이트 베스트 아래쪽에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됐죠? 그러나 컨트롤 A 그런 다음 위로 올라가셔서 서체 바꿔줍니다. 서체를 뭘로 바꾸느냐? 바로 타임즈 TIME 되죠? 그럼 타임즈라고 하는 서체가 나올 거예요. 그죠? 거기에 타임즈 뉴 로만 이탈릭 타임즈 뉴 로만 이탈릭 됐습니까? 그걸 선택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 글씨가 자간이 조금 뭐랄까요? 넓혀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글씨가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요거 보시면 이 베스트도 그렇고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딱 맞네요. 자간이 됐죠? 글씨 크기만 조금 조정하면 될 것 같네요. 바로 글씨 크기를 30으로 됐나요? 그 다음 한번 갖다 대 보도록 하죠. 네, 바로 글씨 영역 아래쪽에 마우스 갖다 댄 다음 화살표가 나오면 바로 W 맞춰 보시면 됩니다. W. 근데 W를 맞췄더니 조금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얇죠? 그죠? 얇아요. 네, 그래서 원본이 좀 두꺼운데요. 요게 왜 그러느냐? 바로 타임즈 뉴로만 이탈릭이 아니라 볼드 이탈릭 그러면 조금 더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바로 비슷하게 갖다 놓은 다음 바로 요 캐릭터 창에서 오른쪽 옵션 값을 클릭해서 볼드 이탈릭으로 바꿔주세요. 됐습니까? 그 다음 자간 조정을 좀 하도록 할 텐데 일단 W만 맞추시면 돼요. W만 맞추시면 돼요. 됐나요? 그 W 맞추신 다음 바로 자간을 50 정도까지 올려볼까요? 50? 네, 50 정도 올리니까 거의 맞네요. 되셨나요? 됐죠? 다 맞췄다? 그러면 왼쪽 도구틀의 무브틀 까만색 화살표로 바꾸시고요.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맞춰 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번엔 한글 이너와 아우터로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어떤 스타일이든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요거 일단 메모장 가서 이너 1대 이너 R라고 되어 있네요. 네, 요거는 좀 고쳐주시고요. 이너 R가 아니라 이너 와죠. 이너와 됐습니까? 그 다음 바로 이너와 요 앞에서부터 클릭 앤 드래그 바로 제품입니다. 네, 세 번째 줄까지 그대로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 복사 컨트롤 C 됐습니까? 그런 다음 바로 포토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포토샵. 네, 포토샵으로 들어가서 바로 왼쪽 도구틀에 T자 있어요. T자 클릭하시고 서체는 바꾸시면 안 돼요. 서체는. 그런데 화면에 내려와서 바로 아래 빈 공간 여백에다가 클릭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컨트롤 V 그럼 이렇게 써지겠죠. 컨트롤 A
그런 다음 바로 위로 올라가신 다음 설체를 맑은 고딕 레귤러로 네, 그런 다음 글씨 크기는 일단 여기 24도 조금 큰 것 같긴 한데 24로 해놓고요. 바로 정렬 방식이 가운데 정렬입니다. 정렬 방식이 가운데 정렬이에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 바로 글씨 영역 아래쪽에 좀 떨어뜨려서 마우스 갖다 댄 다음 화살표가 나오면 이렇게 대략 맞춰주시고요. 네, 글씨 크기가 좀 많이 크네요. 요거 18pt까지 좀 줄여 보도록 하고요. 18pt. 네, 18pt로 줄이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줄 간격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줄 간격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18pt 글씨 크기 오른쪽에 요걸 옆에를 클릭해서 바로 24. 네, 24보다 조금 더 가야 되겠네요. 네, 28까지 올려보도록 하죠. 네, 28 올렸더니 조금 더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27로 할까요?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네, 27이면 되겠네요. 27이면 됐죠? 그다음 자간이 문제입니다. 자간. 네, 자간을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자간을 마이너스 일단 75까지 맞나요? 네, 마이너스 75 했는데 그래도 조금 넓네요. 마이너스 100까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0.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이렇게 움직여서요. 바로 네, 이너와 아우터를 요 부분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100을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넓어요. 이럴 때 그죠? 이럴 때는 바로 그 자간 아래쪽 그죠? 자간 아래쪽 VA 밑에 양쪽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거 얘를 95%로 네, 그런 다음에 자간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간이 조금 마이너스 100보다 넓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90. 네, 마이너스 85까지 해볼까요? 85. 네, 85 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맞는 것 같네요. 이 정도 맞춰놓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좀 조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 요걸 갖다 나중에 따라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는 맑은 고딕 레귤러 그 다음에 18pt 그 다음에 줄간격 27 네, 이런 것들 다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됐죠? 근데 요게 검정색이 아니에요. 회색입니다. 어두운 회색. 그래서 요거는 색깔을 좀 바꿔 놓도록 할 텐데 어떻게 바꾸느냐? 바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화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글씨 색깔 바꾸는 부분 있죠? 네, 바꾸는 부분 클릭해 주시고 바꾸는 부분 클릭. 그런 다음 어떤 색깔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색깔이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왼쪽의 색깔 부분에 클릭 앤 드래그해서 왼쪽 끝으로 마우스 띄지 마시고요. 그럼 이렇게 회색 계열이 됩니다. 왼쪽 끝은 거기에 아래쪽으로 그래서 검정색 쪽에 살짝 올라와 있는 회색 계열로 검정색 부분에서 살짝 올라와 있는 회색 계열로 어두운 회색 계열로 선정을 하시고요.
됐죠? 그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나 왼쪽 도구틀의 무브틀 까만색 화살표로 바꿔주시고요. 됐습니까? 됐죠? 네. 그 다음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일단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저장 컨트롤 S로. 됐죠? 그 다음 일단 요 패딩들을 갖다 배치를 할 건데 패딩들을 일단 맨 아래에 있는 요 하얀색 계열의 패딩, 네, 아이보리 패딩입니다. 요걸 배치를 먼저 하도록 하죠. 요 배치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파일에 오픈, 네, 거기 아이보리 패딩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 아이보리 패딩과 컨트롤 눌러주시고 컨트롤 위에 네이비 패딩 클릭, 블랙 패딩 클릭. 그래서 패딩 3개를 선택합니다. 패딩 3개. 그런 다음 열기. 됐죠? 그럼 이렇게 열릴 거예요. 이때 아이보리 패딩으로 가서 위에 탭에 아이보리 패딩 있죠? 아이보리 패딩. 네, 여기로 가서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A, 컨트롤 C. 됐습니까? 그런 다음 바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화면으로 돌아오세요. 그런 다음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의 맨 위쪽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컨트롤 V. 됐나요? 그런 다음 위치 맞추고 크기 맞추도록 할 텐데 크기를 맞추려다 보니까 뒷배경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바로 레이어 2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요. 맨 위쪽 레이어. 그죠? 아이보리 패딩입니다. 그 오른쪽 위에 바로 오파서티를 50%로 됐죠? 그럼 이렇게 반투명하게 바뀌어요. 됐습니까? 그 반투명하게 바뀐 것을 바로 이미지, 여러분들 이미지를 왼쪽 상단 어깨 부분 있죠? 보이는 부분. 왼쪽 상단 어깨 부분을 맞춰 놓고요. 기존 이미지에. 왼쪽 상단 어깨 부분을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캐릭터 창이 좀 이렇게 방해가 된다? 끄셔도 됩니다. 당분간 끄셔도 돼요. 그러나 컨트롤 T. 그런 다음 쉬프트를 누르고 오른쪽 하단 조절점을 왼쪽 위로 올리시면서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됐습니까? 쉬프트를 누르고 맞추셔야 돼요. 이때 마우스부터 떼시고 쉬프트 떼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런 다음 엔터. 그런 다음 바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다시 오퍼시티를 100. 그 다음 레이어의 이름을 되도록이면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바로 아이보리 패딩이라고 해서 적어주세요. 되셨나요? 되셨죠? 그 다음 이번엔 바로 요 네이비 패딩이라고 해서 파란색 패딩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패딩 바로 화면 위쪽에 네이비 패딩이라고 해서 탭 보이실 거예요. 네, 그걸 클릭하시고요. 얘도 마찬가지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A, 컨트롤 C. 됐습니까? 화면 바꿔서 컨트롤 V. 네. 그러나 화면 오른쪽에 레이어 이름을 바로 바꿔주시고요. 네이비 패딩이라고 해서 다 바로 바꿔주시고. 됐죠?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요. 아주 줄이지 마세요. 뒷배경에 오는 아이보리 패딩이 일부 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죠? 패딩 모양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라 뭔가 하얀색 틀이 있는 것 같이 가려져요. 왜? JPG 이미지는 기본 배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걸 없애 주셔야 돼요. 요거를 어떻게 없애느냐? 바로 단색이기 때문에 왼쪽 도구 틀에 바로 까만색 화살표 바로 한 칸 아래 꼭 눌러서 바로 매직 완두 툴이라고 있었습니다. 매직 완두 툴 마술봉, 그죠? 그 마술봉을 선택하시고 바로 요 패딩, 네이비 패딩 주변 살짝 주변에 하얀색 부분을 클릭하세요. 하얀색 부분을 클릭하세요. 그럼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틀 잡힌 것처럼 이때 딜레이트 삭제 됐나요? 바로 이렇게 색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그리고 주변이 단색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되셨으면 컨트롤 D 선택 해제 됐죠? 그 다음 무브틀 까만색 화살표로 바꾸시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돼요. 어떻게 맞추느냐? 바로 화면 오른쪽 내역에 마찬가지로 오파서티를 50%로 바꾸신 다음 50%. 그 다음 왼쪽 보이는 부분 왼쪽 상단 어깨 부분을 기존 이미지 왼쪽 상단에 맞춰 놓고요. 왼쪽 상단. 그런 다음 컨트롤 T 쉬프트를 누르고 오른쪽 하단 줄점을 이렇게 움직여서 왼쪽으로 움직여서 비슷하게 맞춰 주시고요. 됐죠? 그런 다음 엔터. 그런 다음 바로 오파시티를 다시 100%로 됐습니까? 그러면 경계 부분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 다음 바로 블랙 패딩입니다. 블랙 패딩. 네, 블랙 패딩도 마찬가지 위에 탭 블랙 패딩 선택하시고요. 바로 컨트롤 A, 컨트롤 C. 그런 다음 바로 여러분들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서 바로 화면 오른쪽 내역에 맨 위쪽 내역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V. 됐죠? 얘도 주변이 가려집니다. 가려져요. 마찬가지로 매직 완두 툴 마술봉으로 바로 주변 배경 하얀색 부분 클릭하시고 딜레이트 삭제 그런 다음 선택 해제 됐죠? 그런 다음 모브 툴 까만색 화살표로 바꾸시고 바로 오퍼시티 이름부터 바꾸시고요. 검정 패딩 블랙 패딩 이름 바꿔주시고 바로 오퍼시티 50%. 그런 다음 바로 위치 바로 왼쪽 상단 보이는 부분 왼쪽 상단 어깨 부분을 맞춰주시고요. 어깨 부분. 그 다음 컨트롤 T 눌러서 쉬프트 누르고 오른쪽 하단 줄점을 왼쪽으로 올리시면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다 되었으면 화면 오른쪽 내역에 오퍼시티 100%로 됐습니까? 네, 그럼 바로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뭔가 아이콘들이 비슷하게 있네요. 6개가. 네, 이 아이콘들을 갖다가 불러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콘들을 갖다가 또 오픈해서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C 하고 불러오자니 너무 복잡해요. 네. 그리고 얘네들이 좀 떨어져 있고 배경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굳이 주변 편집할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직접 불러다가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직접 불러다가 됐죠? 먼저 바로 웰론 소재부터 됐죠? 화면을 조금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컨트롤 플러스 눌러서 화면을 좀 키워주세요. 그런 다음 아이콘들이 이렇게 좀 잘 보이게끔 화면 조정을 해줍니다. 위치 조정을.
됐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갖고 오실 때 좀 편하게 갖고 오실 수가 있어요. 배치를. 됐습니까? 그 다음 바로 웰런 소재 요 아이콘을 갖다 갖고 올 건데 이걸 어떻게 갖고 오느냐? 바로 파일에 플레이스 임베디드 파일에 쭉 내려와서 플레이스 임베디드. 네, 플레이스라는 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플레이스 바로 일러스트에서 외부 이미지를 가져올 때 쓰는 거였습니다. 됐죠? 이 포토샵도 마찬가지. 포토샵도 외부 이미지를 불러올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럼 플레이스 임베디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링크 말고 임베디드예요. 완전 소속되게 하기 위해서. 됐죠? 그래서 임베디드 클릭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제가 따로따로 다 잘라놨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웰런 소재 아이콘 선택 하시고요. 바로 플레이스 눌러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얘를 옮겨야 되는데 가운데 말고요. 가운데는 조절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그래서 안쪽 가운데 말고 안쪽 틀을 갖다가 선택해서 클릭 앤 드래그해서 이렇게 왼쪽 위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네, 미세 조정은 키보드 방향키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미세 조정은 그래서 기존 웰런의 웰런 아이콘 왼쪽과 위쪽을 여러분들이 불러오신 아이콘 왼쪽과 위쪽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 바로 Shift를 누르고 오른쪽 하단 조절점을 바로 이렇게 빼시면서 전체적으로 사이즈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됐죠? 이렇게 해서 엔터. 됐나요? 그런데 이미지가 안 껴졌네요. 그대로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레이어스. 오른쪽 레이어스에 웰런 소재의 글씨 왼쪽에 뭔가 이상한 모양 있죠? 네, 이게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겁니다. 스마트 오브젝트, 즉 일종의 벡터 방식의 이미지. 됐죠? 그래서 얘는 크기를 키워도 잘 안 깨져요. 요거는 됐나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쾌적한 착용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착용감도 마찬가지. 파일에 플레이스 임베디드로 클릭하시고 그런 다음 바로 쾌적한 착용감 선택하시고요. 쾌적한 착용감 제가 이름 다 붙여놨죠? 네. 그러나 플레이스 마찬가지 안쪽 가운데 말고 안쪽을 틀을 이용해서 왼쪽 상단에 맞춰 놓으시고요. 네. 왼쪽 상단에 맞춰 놓으시고 Shift를 누르고 오른쪽 하단 조절점을 쭉 늘려서 비슷한 크기로 맞춰 주시고 그런 다음에 마우스부터 띄시고 Shift 뗍니다. 엔터. 되셨나요? 그런 다음 세 번째 경량 갑니다. 경량 마찬가지 방법으로 바로 파일에 플레이스 임베디드 됐죠? 그런 다음 바로 경량 선택하시고 플레이스 그 다음 위치 옮겨주시고 키보드 방향키로 미세 조정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Shift를 누르고 사이즈 조정하시고요. 네, 그런 다음 엔터. 됐나요? 네, 그러면 아까 위에 그 경량 패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작업하면 안 되느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작업하게 되면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요 선택하잖아요. 딜레이트 눌러보겠습니다. 요렇게 돼요. 네, 메시지장이 뜨죠? 네. 왜? 요 딜레이트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비트맵 방식의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려면 얘를 또다시 비트맵 방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레스라이즈로. 네, 그게 귀찮아서 그냥 갖고 와서 주변 정리한 겁니다. 됐죠? 그 다음 3D입니다. 3D. 3D. 얘도 마찬가지 파일에 place embedded 네, 3D 위치 맞추시고 네, Shift 누르고 사이즈 늘려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엔터. 그래서 보온성 남녀 공용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온성 남녀 공용까지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다 되신 분들은 저장 한 번씩 해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다 되셨다면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컨트롤 S 눌러서 그 다음 글씨를 네, 네, 유니섹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이름은 네, 이렇게 남녀 표시 있죠?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 글씨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문 한글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영문은 아리얼 레귤러로, 한글은 맑은 고딕 볼드로 됐죠. 그렇게 적도록 할 텐데 일단 한글과 영문을 계속 영문 적고 한글 적고 영문 적고 한글 적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바로 한글 적을 거면 한글만 쫙 먼저 적고요. 그 다음 영문 적을 거면 영문만 쫙 적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쉬워요. 됐죠? 그러면 한글부터 먼저 적어 보도록 하죠. 예. 일단 웰런 소재라는 글씨 가져와야 되겠죠? 네. 바로 메모장으로 가서 여러분들 메모장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웰런 소재라고 한글 보이실 거예요. 그걸 그대로 선택해서 복사 그 다음 포토샵으로 돌아옵니다. 포토샵 거기다 왼쪽 도구틀에 T자 선택하시고 T자 선택 그런 다음 위로 올라가서 서체는 맑은 고딕 볼드로 이 한글은 미리 고치셔도 돼요. 그리고 다른 화면 오른쪽 내역에 글씨레가 선택이 안 되어 있죠. 지금 다 모양
선택했기 때문에 모양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바꾸셔야 됩니다. 글씨 크기는 일단 그대로 놔두시고요. 네, 대신 오른쪽으로 와서 글씨 정렬 방식은 왼쪽 정렬로 왼쪽 정렬 되셨죠? 아마 색깔은 대부분 검정색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됐나요? 그런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웰런 소재 아래쪽에다가 클릭하시고 바로 컨트롤 V 네 됐죠? 그런 다음 무브트를 까만색 화살표로 바꾸신 다음 바로 위치 맞춰보세요. 그러면 아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거의 똑같네요. 네. 혹시 안 맞으시는 분? 웰런스에 안 맞다? 안 맞는다? 아, 네, 안 맞으신 분들은 바로 좀 확대해서 보신 다음 바로 화면 오른쪽 니어스에 웰런 소재 글씨 왼쪽에 T자 있죠? T자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런 다음 컨트롤 T 눌러서 캐릭터 창이 뜨면 바로 18pt 맞고요. 자간이 마이너스 85 됐죠? 그런 다음 밑에 그 가로 크기 95 됐습니까? 그러면 거의 맞게 될 겁니다. 파워스 볼드나 이런 거 선택되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안 맞는다? 다 맞나요? 네. 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글씨 왼쪽 도구틀의 무브툴 다시 클릭하시고 이번엔 쾌적한 착용감이 되겠네요. 네. 메모장으로 가서 쾌적한 착용감 클릭 앤 드래그 선택 복사 컨트롤 C 그 다음 바로 포토샵으로 들어가서 바로 T자 클릭하시고 쾌적한 착용감 밑에 클릭 그다음 컨트롤 V 그 다음 무브틀 까만색 화살표로 바꾸시고 위치 조정해서 맞춰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나머지 맞춰 놓으시면 돼요. 한글만. 이때 남녀 공용이 아니라 남녀 공용입니다. 글씨가 틀려 있어요. 제가 남여 공용이라고 했는데 원본에는 남녀 공용으로 되어 있어요. 니은자로. 네, 한글이 다 되신 분들은 저장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영문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영문은 아리얼 레귤러로 일단 서체는 미리 바꾸시면 안 됩니다. 서체는 미리 바꾸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위쪽에 클릭하시고 붙여놓고 네, 그 다음 선택한 다음에 아리얼
아리얼 레귤러. 네, 대신에 자가는 빵으로, 글씨 가로 크기 100 됐죠? 됐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는 14pt 정도 하시면 될 겁니다. 14pt. 그 다음 글씨 색깔이 문제인데요. 색깔. 네, 색깔은 바로 중간 정도의 회색. 그래서 어떤 색깔이든 상관없고요. 왼쪽 끄트머리에 위아래 중간 정도의 회색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쓰시면 됩니다. 예, 글씨를 하나 세팅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자동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그 글씨만 붙여 놓으시면 되겠죠. 네, 영문까지 다 되신 분들은 저장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확인을 하도록 할 텐데요. 확인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화면 오른쪽 레이어스에 맨 아래 레이어 백그라운드 있죠? 백그라운드.
네, 백그라운드를 선택해 주시고 그런 다음 컨트롤 쉬프트 N 컨트롤 쉬프트 N. 네, 그럼 레이어가 하나 추가가 될 거예요. 요게 기본 배경이라고 적어 주시고요. 기본 배경이라고 적어 주시고 오케이. 그런 다음 바로 왼쪽 도구 틀의 아래로 쭉 내려와서 색깔 보이실 겁니다. 그 색깔 바로 왼쪽 아래 검정색, 흰색 디폴트 있어요. 기본 색깔 눌러주시고 바로 컨트롤 딜레이트 됐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보시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아래쪽이라든지 중간 글씨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게 그대로 나오게 돼요. 바로 레이어 1도 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위에 이미지 레이어 1 거기 눈 켜져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바로 이렇게 다 작업된 것을 파일에 세이브 저장하시고요. 네, 그런 다음 바로 나중에 수행평가 날에 요걸 뭐 정리할 거 있다 그러면 정리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이메일로. 됐죠? 네이버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